자, 오늘과 내일은 사진 후보정, 배경 지우기 플러스 후보정 두 가지 작업을 두 가지에서 교육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꽤 많아요. 블로그를 보면 누가 오나? 우리가 블로그 타이틀과 스킨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단순히 사진 한 장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사진 위에 여러 가지 다른 요소, 예를 들어서 가족 사진 같은 경우에 그 가족의 사진 일부분을 배경 지우고 사람만 나오게 해서 다른 풍경 위에 합성해서 이용하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런 본인만의 어떤 그런 그 일과 관련된 거라 그러면 그 관련된 이미지를 여러 개 조합해서 편집도 할 겁니다. 일단 디자인 작업에서 그런 사진 뭐 합성하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법이 배경 지우기, 즉 눕기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배경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포토샵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후보정은 사진을 촬영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밝기, 색감, 그리고 크기, 회전 여러 가지 기본적인 보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 배워 놓으시면은 블로그 타이틀 스킨 플러스 컨텐츠 그리고 앞으로 배우실 영상에도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의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뭐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품 관련된 그러한 이미지를 취급해야 되는 경우에 그 이미지 제작에도 꽤 많이 필요하니까 잘 배워 놓으시고요. 오늘과 내일 딱 이틀만 할 겁니다. 더 질질 끌지 않겠습니다. 제가 딱 필요한 거 내용 딱 전달해 드리고 한번 해보게 하고 또 전달하고 해보게 하고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됐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다 필요한 것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프린트물에 기본 사용 도구 적어 놓은 게 있죠. 그거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고 기본 도구 사용 방법만 알려드리고 나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경 지운 사진을 이제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실제 직접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배경 지워서 합성하는 것도 해볼 거예요. 이미 촬영해 놓은 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새로 촬영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교재가 있어요. 교재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배경 지우기 254쪽에 교재 잠깐 보고 갈까요? 교재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닌데 현업에서는 이 눕기 따기 또는 눕기 작업이라고 불러요. 이 눕기는 제가 적어놨듯이 일본어예요. 일본어. 그래서 지금 아직 현업에서 심지어 대학에서도 이 용어를 아직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언어 순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순화를 위해서 우리는 배경 지우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 눕기 따기, 눕기 작업, 배경 지우기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배경을 지우게 되면 당연히 배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진 위에 아니면 영상 위에 올려서 함께 보여주는 합성을 할 수 있어요. 그 합성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죠. 또는 제품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품을 촬영한 다음에 그 제품 배경을 지우고 제품만 온전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배경 지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포토샵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본 도구는 교재 254쪽 아래쪽에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 다 쓸 거예요? 꽤 많아요. 다 외우셔야 돼요. 긴장되죠?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아마 내일쯤 되면 조금 전부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익숙해질 겁니다. 일단은 요 순서대로 진행할 거예요. 제가 프린트물 드렸죠. 요 도구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지우개 도구. 그리고 마크 툴 이미 한번 사용해봤죠.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색을 칠하는 거, 지우는 거, 복사하는 거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실제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뒤에 가서 저장하는 것까지 함께 진행을 할게요. 제가 배경 지우기용 사진을 제가 공통 폴더에 넣어놨는데요. 볼까? 있네. 오케이.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공유 폴더, 공통 폴더 들어가시면 사진 배경 지우기용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채로 포토샵 작업 폴더로 복사해 갔어요.
얘를 포토샵 작업 폴더로 복사해 놓으세요.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들이 들어 있어요. 열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배경 지우고 합성하기 해볼게요. 일단 지금 그 사람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사람은 천천히 나중에 해보시면 돼요. 자, 포토샵 실행해 놓으시고, 자, 일단 사진 하나 불러와 볼까요? 파일 오픈, 파일 오픈, 그리고 포토샵 작업 폴더 열어가지고 자, 요거 교재에 있는 요 사진부터 불러오세요. 사진부터. 사진 불러오신 상태에서요. 사진 불러오신 상태에서 이렇게 화면 꽉 채우기 위해서 돋보기 선택하시고 돋보기 선택하시고요. 캔버스 우클릭, 핏 온 스크린 선택하시면 됩니다. 돋보기 선택하시고 캔버스 클릭, 핏 온 스크린, 캔버스 우클릭이에요. 마우스 우클릭, 핏 온 스크린 하면 화면 꽉 채워줍니다. 배운 거는 써먹어야죠. 자, 돋보기 도구로는 이렇게 확대 축소도 할 수 있지만 화면 딱 맞게 채울 수도 있죠. 자, 열어놓고 대기. 자, 기본 이동 도구에 이동 도구 선택, 이동 도구. 자, 누가 이동 도구가 아니고 다른 거 선택하고 계셔가지고 항상 기본 이동 도구예요. 그리고 캔버스 공클릭하는 습관 절대 가지지 마시고, 공클릭하면은 내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인해 가지고 실수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 주의사항 1 제가 하면서 하나씩 제가 채워가겠습니다. 요거는 따로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일단은 자, 원본은 건들지 않는다. 느낌표 3개. 자, 기능 추가, 레이어, 복제. 오늘 요 기능 새로 배우는 거예요. 복제 방법은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있죠. 그거를 duplicat 두플리케이트 맞나? 스펠링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duplicat 맞네요. 이거 없네. duplicat 두플리케이트 레이어 또는 단축키 컨트롤 J 이렇게 사용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복제하는 방법이에요. 사진 있는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백그라운드 레이어죠. 우클릭한 다음에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J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후보정한다, 편집한다, 뭔가 원본을 다르게 편집을 할 때는 항상 원본은 건들지 않아요. 그 방법이 바로 사본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본 레이어. 자, 이거 잘 기억했죠? 요 컨트롤 J만 기억하시면 돼요. 컨트롤 J. 또는 단축키 기억 안 나? 그러면 레이어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요거를 한 4번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 사진이 있는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마우스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J. 자,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하세요. 얘 또는 컨트롤 J.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앞에 눈 콕 찔러서 꺼주세요. 눈 콕 찔러서 꺼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위에 있는 레이어 1 4번 레이어 선택 됐죠.
됐죠? 자, 지금 꽤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원본은 건들지 않는다. 이 원칙은 깨지면 안 됩니다. 오케이, 됐죠? 이제 4번으로 작업할 거예요. 자, 우선 지우개. 지우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자, 지우개는요, 바로 요거. 자, 요 모양 도구를 찾아보세요. 벽돌처럼 생기는 거. 요게 지우개예요. 찾으셨나요?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마우스 우클릭.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면 제가 수업 진행을 할 힘이 안 나요. 알겠죠? 자, 지우개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니까 3개의 기능이 숨겨져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레이저 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 그리고 매직 이레이저 툴 3가지가 있어요. 자, 항상 여기 이레이저 툴 기본적으로 요거 이용하고요. 나머지 기능은 이따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레이저 툴 선택. 자, 요거 설명 잘 듣고 해주세요. 제가 기본 좀 시범을 보일 거예요. 시범 보이고 나서 시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따라하지 말고 봐주세요. 자, 지우개 도구를 선택하시면은 상단 옵션 바에 지우개에 대한 추가 선택 기능이 나오죠. 여기서 자, 이쪽을 클릭하면은 지우개의 스타일을 선택하는 게 나오는데요. 지우개 크기, 그리고 지우개를 지웠을 때 지운 부분을 부드럽게 할 건지 선명하게 할 건지 그 정도를 선택하는 게 설정하는 게 나오고요. 미리 설정된 값을 선택해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어떤 차이점이냐면 자, 이렇게 주위가 흐릿하게 되는 거 있죠? 요거 가지고 지워 볼게요. 자, 지우개 크기도 좀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우면 잠깐만요. 다시 선택을 안 했네요. 오케이. 자, 먼저 요거는 이렇게 지우면은 지워진 이쪽 테두리 부분이 이렇게 흐릿하게 부드럽게 처리가 돼요. 그리고 요 선명한 거, 얘는 지운 부분이 이렇게 선명하게 딱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경계면이 선명한 거는 경계면이 이렇게 약간 좀 흐릿한 거 있죠? 흐릿한 거, 이거는 약간 좀 흐릿하게 그렇게 용도에 맞게 지우개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교재 잠깐 보시면 교재 255쪽에 자, 먼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지식 3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자, 지우개는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옵션 바에서 크기를 설정할 수도 있지만 사용 중에 그 옵션 바를 눌러서 하기가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단축키를 지원하는데요. 바로 이 대괄호 키예요. 자, 키보드에서 대괄호 키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엔터키 쪽 오른쪽 부분에 있을 거예요. P 옆에 P 오른쪽에 찾으셨나요? 네, 그게 대괄호 키. 일명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대괄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거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이 있죠. 아래쪽에. 자, 지우개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동그랗게 나옵니다. 동그랗게. 그런데 지우개를 선택했을 때 십자 표시로만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때 2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이유는 캡슐화 키가 눌려져 있어서 대문자 입력 상태일 때는 지우개 크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캡슐화 키가 눌려져 있나 확인해 보시고 지금 확인해 보시고 눌려져 있으면 꺼주세요. 가끔 대문자 입력하기 위해서 캡슐화 키를 눌러놓고 그냥 사용하기도 하거든. 그때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여기는 지금 없는데 지우개가 너무 커서 화면 밖으로 이 크기를 알 수 있는 원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때는 크기를 줄이는 이 대괄호 키를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보시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십자 표시는 보인다? 그러면 2가지 경우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속으로 찍고 싶으면 그냥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쭉 지워져요. 연속으로.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수직 수평으로 지울 때 키보드 Shift 키와 함께 조합해서 쓰시면은 자, 키보드 Shift 키와 함께 조합해서 클릭 하시면은 수직 수평선을 딱 수직 수평으로 지울 수가 있어요. 직선 구간 이렇게 할게요. 제가
직선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직선, Shift 클릭. 요것도 꽤 요긴하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Shift 클릭. 자, 이제 실제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에 옵션바 다른 기능이 있는데 다른 거는 일단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요. 우선 요거 사이즈와 그리고 요거 두 가지만 쓰겠습니다. 자, 지우개 선택하시고요. 지우개 선택해 놓으시고 일단 위에 옵션 바에서 요거 지우개 스타일 클릭해 보시겠어요? 스타일 클릭. 자, 지우개 사이즈를 내가 기본 설정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 슬라이드 조정해서 기본 크기 적당하게 한 100 정도 맞춰주시고 대충 똑같이 안 해도 돼요. 대충 정확하게 말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자, 그리고 일단은요 좀 선명하게 지우기 위해서 요거 진한 거 선택해 주세요. 했나요? 자, 이제 이 사이즈는 여기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용 중에 키보드 대괄호 키를 이용해서 크게 작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캔버스 쪽으로 마우스를 옮겨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따라올 거예요. 원 보이나요? 원 다 나오나요? 자, 그러면 대괄호 키 한 번씩 눌러봐요. 작게, 크게, 작게, 크게. 이렇게 필요할 때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 이제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클릭 또는 클릭 드래그 하면 연속으로 지워지고요. 다시 지우개 스타일 선택해서 이제는 부드러운 거 선택해 가지고도 지워보시고 크기 조절하면서도 지워보시고 이게 가장 지우개의 기본적인 도구예요. 기본적인 도구의 사용 방법이고요. 자, 이 지우개는요. 이 지우개를 모든 거를 다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지우개는 마무리할 때, 다듬을 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지우개 특성만 알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걸로 지금 다 지우지 마세요. 그냥 특성만 알면 돼. 이따가 마크 툴하고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지운 다음에 삐져나온 거, 덜 지워진 거, 그거를 지우개로 다듬는 거예요. 그 용도로 주로 쓰니까 지우개로 전부 다 지운다? 힘들어요. 물론 할 수도 있지. 근데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지우개는 기본 지운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 했던 것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기 원본은 건들지 않는다. 복제해가지고 사본을 작업한다. 그리고 원본은 끈다. 원본 지우지 마세요. 보관하는 거예요. 원본은 건들지 않는다는 지우개도 해당되는 겁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냥 사본으로 작업하시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시 복제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원본은 건들지 않습니다. 지우개는 이따가 다른 도구 사용하면서 또 한번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패스. 지우개는 여기까지.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이거 지우개는 어차피 뒤에 또 써야 돼. 됐죠? 자, 이제 다시 요거를요. 복제해 놓은 레이어를 지우세요. 레이어 지우는 거 알죠? 레이어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휴지통 클릭. 그리고 지울까요? 물어보면 yes. 요거 키보드 딜리트 키 눌러도 되는데 딜리트 키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지워질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휴지통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복제해 주세요. 복제.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그리고 아래쪽에는 꺼주시고 혹시 저와 이름이 달라도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컨트롤 J 누르면 레이어 1 나오고 마우스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레이어면 백그라운드 카피라고 뜹니다. 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나오면 돼요. 다시 4번 레이어 선택. 자, 이번에는 마크 툴을 이용할 거예요. 마크 툴은 이미 사용해봤죠. 그래도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마크 툴은 어떤 특정 영역을 선택, 지정하는 거예요. 이 마크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실생활에 굉장히 실제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에요. 자, 마킹이라고 마킹. 표시하는 게 마킹이죠. 벽에 못질을 한다고 해도 못 박을 곳을 연필로 표시하죠. 그게 마킹이야. 그죠? 그리고 많이 해봤죠. 뭐 자대고 수직선, 수평선 그거 봤죠. 표시했죠. 그것도 마킹이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한 모든 수단은 마킹이
표시하는 수단. 바로 이 마크 툴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 칠하고자 하는 부분, 복사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거야. 그게 마크 툴이에요. 자, 마크 툴은 이동도구 바로 아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모양이 있죠. 직사각형, 그 다음에 동그라미, 수평선, 수직선 이렇게 4가지의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진 모양대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뭔가 칠하거나 복사하거나 지우거나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라소 툴, 세 번째 거 우클릭. 자, 이것도 마크 툴이에요. 마크 툴. 자, 위에 라소 툴, 마크 툴은 마크 툴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이 마크 툴은 모양이 정해져 있어요. 모양이 정해져 있는 마크 툴. 그리고 밑에 라소 툴은 마크 툴인데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마킹할 부분을 마음대로 영역을 설정해서 마킹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라소 툴. 바로 아래 네 번째도 우클릭. 네 번째 바로 이어서 쭉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퀵 셀렉션 툴, 매직 완도 툴이 있어요. 빠른 선택 도구, 마술 지팡이 또는 요술 지팡이라고도 불러요. 얘도 마크 툴이야. 빠른 선택 도구, 내가 선택한 곳과 유사한 것을 빠르게 마킹해주는 마킹 도구이고요. 매직 완도 툴도 내가 클릭한 곳과 유사한 색깔을 빠르게 선택해주는 마킹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크 도구가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용도별로 이렇게 달라요. 특성이 다 달라요. 이걸 다 활용하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 마크 툴은 자, 지금은 배경 지우기 용도로만 설명드릴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을 빠르게 선택해서 듬성 지워요. 빠르게 선택해서 듬성, 빠르게 선택해서 듬성. 이렇게 듬성 지울 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마크 툴. 물론 이걸로 배경 다 지울 수는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거는 요만큼만 있어. 그럼 이만큼 다 필요 없겠죠, 그죠? 이렇게 빠르게 필요 없는 거를 지울 때는 이 마크 툴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크 툴로 선택해서 지우는 거고요. 복사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여기서 원형 마크 툴 선택할게요. 이렇게 꽃잎만 딱 선택했어. 이렇게 꽃잎만 선택했어요.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J 눌러도 돼요. 이렇게 꽃잎만 딱 복사가 딱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크 툴은 지우기도 하고 복사하기도 하고 색을 칠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크 툴이에요. 자, 이제 마크 툴로 자유롭게 가지고 놀아봐요. 자, 여기 제가 그 프린트물 드렸죠? 이 마크 툴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마크 툴로 이렇게 마킹했을 때 이 마킹된 거를 풀어주는 방법. 밑에 제가 단축키 적어놨죠? 컨트롤 D. 얘가 셀렉트해서 디셀렉트. 요게 컨트롤 T. 요 단축키는 거의 필수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선택된 거 풀어주는 게 컨트롤 D. 자, 이제 마크 툴로 자유롭게 마구마구 낙서를 해보세요. 지워도 되고 복사해도 되고. 복사할 때는 마킹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 이어서 누르시면 되고 컨트롤 J 누르셔도 돼요. 잠깐만요. 설명 들으세요. 자, 이렇게 지웠을 때 요 모양 나오는 건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요 모양 체크보드 나오는 거는 배경이 투명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언제 설명했죠? 기억나요? 레이어 만들었을 때 잠깐만요. 오케이. 자, 레이어를 만들었을 때 새 레이어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은 이게 배경이 레이어는 투명하다. 그래서 이 표시는 투명하다라는 그런 뜻이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마킹 툴에서 지웠어. 이게 나왔죠? 배경이 투명하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이게 지워진 거예요? 이걸 막 지우려고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계셔요. 안 지워져 저거는. 지울 수가 없어. 자, 이게 마크 툴이었고요. 마크 툴.
이 마크 툴 응용하는 거 이왕 여기 한 거 응용하는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지부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 기능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설명 잠깐 들어주세요. 보통 마크 툴을 이제 세 가지 기능, 칠하는 거, 지우는 거, 복사하는 거, 그 세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은 꽤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새 캔버스를 하나 만들게요. 제가 단색 배경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통 이 마크 툴에서 이렇게 할까? 잠깐만요. 사진을 하나 아까 이거 할까요? 자, 이 마크 툴에서 이 마크 툴을 이용해 가지고 도형을 하는 그 그림이다. 사각 도형을 이렇게 그려. 그리고 여기다가 색을 칠했죠. 그리고 이 레이어의 요거 아직까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기능이에요. 이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얘를 낮추게 되면은 이 레이어가 살짝 반투명해지면서 사진이 비쳐 보여.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반투명하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뭔가 글자를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미지를 편집해서 뭔가 설명문을, 안내문을 만들 때 실제 이용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마크 툴로 그려서 레이어 하나 만들고 마크 툴로 도형 만든 다음에 투명도를 낮춰서 살짝 비쳐 보이게 한 다음에 다시 여기 위에 글자를 적으시면 간단하게 그 이미지 컨텐츠가 돼요. 이렇게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그냥 한 가지 그냥 활용 예시였어요. 마크 툴의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을 그냥 예시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블로그 콘텐츠 아니면 이제 앞으로 할 그 타이틀과 스킨 이미지 만들 때 부분적으로 뭔가 색을 칠해서 연하게 비쳐 보이게 한 다음에 뭔가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이 마크 툴을 이용하시면 돼요. 물론 도형 도구를 이용해도 되는데 이 마크 툴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조금 만져보시다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는 이렇게 지우개 도구와 마크 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지우개 도구는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지우다가 조금 삐져나오거나 덜 지워진 부분 있죠. 그거를 지우개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그런 삭제를 했는데 테두리가 너무 선명해서 좀 이질적인 느낌이 나. 그러면 지우개로 살짝 부드럽게 지워서 그 이질적인 느낌을 좀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 보완적인 작업할 때 주로 이용하니까요. 그렇게 알고 활용하시면 되고, 이 마크 툴은 일단은 제가 오늘은 주 내용이 배경 지우기. 그래서 일단 지우기 용도로만 지금 좀 집중해서 설명드리고 있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복사하고 색을 칠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 잠깐 예시로 드렸죠.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그 도형 도구를 더 많이 이용해요. 제가 뭐 잠깐 제가 참고로만 제가 보여드릴 건데 도형 도구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 그런 방법은. 하지만 그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예요. 이 마크 툴도 이 마크 툴로 모든 걸 다 지울 수는 없어요. 사진에서 내가 사용하는 거는 요만큼이야. 요만큼만 쓸래. 그러면 이만큼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언제 다 지우개 다 지우고 있을래요. 그죠? 그래서 이때 마크 툴로 빠르게 필요 없는 부분을 빠르게 선택해서 듬성 지워버리고 선택해서 듬성 지우고 나머지를 다른 도구로 해서 지운 다음에 지우개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 툴도 그냥 잠깐 좀 선행 작업, 실제 배경을 지우기 위해서 당장 필요 없는 것을 빠르게 제거할 때 선행 작업으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끝난 다음에 나머지 요거 펜툴 요거 좀 시간 좀 걸려요. 그래서 일단 세 가지 먼저 빠르게 알려드리고 나서, 자, 그런데 아까 저 지우개 설명할 때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어. 자, 이 지우개가 총 세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알려드릴 거야. 두 가지. 자, 다시
포토샵 열어놓으시고 싹 다 지우시고 다시 백그라운드 레이어 카피 백그라운드 레이어 끄시고 4번 레이어 선택.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원본은 항상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복사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본은 앞에 눈 콕 찔러서 꺼주시고, 얘 켜져 있으면 위에서 아무리 지워도 같은 게 비쳐 보이니까 지워진 걸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본은 항상 끕니다. 지우는 게 아니에요. 끄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4번 레이어 선택해 놓으시고, 자, 지우개 도구를 마우스 우클릭 해봐요. 지우개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 있죠? 얘 선택해 주세요.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 선택. 자, 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을 선택을 하시고 캔버스 쪽으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자, 지우개 크기 좀 크게 이렇게 큼지막하게. 자, 요거는 일반 지우개와 다르게 가운데 십자 표시가 있어요. 십자 표시 보이나요? 그 십자 표시를 어디다 두냐면 꽃잎 바깥쪽에 십자 표시 두시고요. 원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걸쳐가지고 클릭해봐요. 클릭. 십자 표시를 꽃잎 바깥쪽으로 두고 클릭해 나가면 이렇게 꽃잎만 남겨두고 주변을 빠르게 지워줄 거예요. 되나요? 약간 좀 어설프긴 해요. 이게 완전한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 도구는 어떤 기능이냐면,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은 얘는 어떤 도구냐면 이쪽 경계면을 인식해가지고 십자 표시가 있는 쪽을 지워요. 만약에 십자 표시를 꽃잎 쪽에 주면 꽃잎이 지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 말 그대로 배경을 지우는 거야. 배경. 꽃잎 말고 꽃잎의 배경을 지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인데, 자, 이거 사용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사진 중에 요거 있을 거예요. 요거.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자, 이런 식으로요. 요건 설명만. 배경과 요소가 확실하게 구분될 때. 이거 물론 실제 이거 지울 때 사용하는 도구는 그 매직 완더 툴을 쓸 거예요. 요거 그냥 설명만.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너무 지워진다. 위에 옵션 바에서 이 톨러런스, 요게 인지하는 범위예요. 이 범위를 줄이면, 인지하는 범위를 줄여서 클릭하면 이렇게 빠르게 대상만 두고 이게 대상만 두고 배경을 싹 지워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 사진을 찍었을 때 배경지를 깔 거잖아요. 그럼 배경지가 있고 여기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제품이 있고 배경지가 있어. 그러면은 이 제품만 남겨두고 배경지를 빠르게 지울 때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때 사용한 도구는 따로 있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마무리할 때 이용하신다라는 거. 마무리할 때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이에요. 사진 중에 오픈, 이거 볼까? 얘는 좀 확실하게 구분되나? 어이야. 톨러런스 한 50 정도 갖다 놓고, 되네요. 어이야, 이런. 인지 범위가 너무 넓으면 지우지 말아야 될 것도 지워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용하실 때 톨러런스 인지 범위를 적당하게 조절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이에요. 세부적인 기능은 생략,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스 과정이 아니에요. 자, 다시 연습하던 거 지우시고 4번 레이어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지금까지는 1교시 내용 추가 설명 보완이었어요. 아까 지우개 설명할 때 설명을 제가 빼먹어가지고, 원래 이거 설명하고 마크 툴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자, 4번 준비됐나요? 자, 이제 2교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는 이거 라소 툴, 빠른 선택 도구, 마법 지팡이, 그리고 시간이 되면 펜 툴까지 함께 진행할 거예요. 물론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3교시에는 실습 시간 드리겠습니다. 실습 시간. 빠르게 진행하면 3교시는 실습이에요. 자, 항상 기본 도구는 이동 도구 선택해 놓는 거 잊지 마시고, 다른 도구 사용한 다음에 이동 도구 선택하는 거 항상 습관 들이세요. 그리고 공클릭하는 습관 버리시고, 저도 가끔 공클릭하는 습관 있어요.
하지만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네요. 버립시다. 자, 라소 툴. 자, 마크 툴은 제가 좀 전에 이 마크 툴과 라소 툴 그리고 이 퀵 셀렉션 툴, 매직 완드 툴이 전부 다 마크 툴이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정리하면 이 마크 툴은 직사각형, 원, 수평, 수직선 모양이 정해져 있는 마킹 도구이고요. 모양이 정해져 있는. 하지만 이 라소 툴과 퀵 셀렉션 툴, 매직 완드 툴은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마킹 도구예요. 먼저 라소 툴. 라소 툴을 마우스 우클릭 해봐요. 라소 툴 마우스 우클릭.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 이 라소 툴은 그냥 내가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움직이면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마킹이 되는 이게 자유 마킹 도구예요. 라소 툴. 그리고 이 폴리고날은 이렇게 직선을 그어가면서 직선 구간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마킹할 때 쓰는 게 폴리고날이에요. 폴리고날. 마지막으로 밑에 매직 완드 툴. 이거 마그네틱 말이 헛나왔어요. 자, 마그네틱 라소 툴은 뭐냐면 일명 자석. 이 경계면을 인식해가지고 이 경계면 인식한 다음에 이렇게 자동으로 마킹해주는 이게 마그네틱 라소 툴입니다. 자, 용도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라소 툴 선택. 자, 이제 그냥 꽃잎만 대충 감싸봐요. 그냥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꽃잎 주위로 마우스를 움직여봐요. 그렇게 감싸지고 시작점과 딱 이어주시면 이렇게 마킹이 딱 돼요. 이렇게 마킹한 거를 복사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라소 툴은 그냥 대충 감싸서 빠르게 대상을 복사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작업은 이걸로는 어려워요. 물론 뒤에 이용하는 도구 이용하면 좀 간편하긴 한데 어쨌거나 라소 툴은 뭔가 대상을 대충 감싸서 복사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가끔 유튜브의 영상 보시면은 어떤 역사적인 자료 설명할 때 그 역사적인 인물 사진을 그냥 그 사람만 대충 잘라가지고 이미지를 딱 띄워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영상 편집하실 때도 어떤 사진이 필요해 그러면은 대상을 대충 지워버리고 대상만 빠르게 이용할 때 빠르게 영상 위에 띄워줄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라소 툴이었고요. 자, 디셀렉트 그리고 이동 도구 바꿔놓으시고 일단은 저기 마그네틱 라소 툴 먼저 할게요. 다시 여기 4번 선택. 복사해 놓은 거 혹시라도 조금 전에 라소 툴로 마킹 해가지고 복사한 거 선택하지 마시고 4번 선택하고 요거 선택해 주세요. 4번 선택. 혹시 위에 다른 거 뭐 있으면 지워버려요.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 요렇게만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4번 레이어 요것만 딱 둬요. 자, 4번 레이어 선택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마그네틱 라소 툴 선택. 자, 마그네틱 라소 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쪽에 그 옵션 바에도 다 다양한 설정 값이 있어요. 일단은 그대로 기본값 두시고 자, 이쪽 꽃잎을 한번 클릭해줘요. 꽃잎 한번 클릭. 그리고 꽃잎 따라서 마우스만 움직여. 버튼 누를 필요 없어요. 꽃잎 따라서 마우스를 살살 움직여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뭔가 표시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되나요? 천천히 가야 돼. 빠르게 가면 정신없을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좀 심하게 꺾이는 부분은 한 번씩 클릭해줘요. 그러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내가 꺾이는 지점을 내가 지정해 주는 거야. 꺾이는 부분은 내가 한번 클릭해주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숨 잘 참으세요. 너무 오래 참다가 질식하지는 말고. 그리고 항상 시작점과 이어주는데 시작점에 가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딱 떠. 이때 클릭하면 이어집니다. 시작점 잘 찾아줘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갔다 지우고 싶다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돼. 자, 마그네틱
마그네틱 라소 툴 가지고 다른 메뉴, 도구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엉만 돼버려요. 자, 마그네틱 라소 툴로 도구나 메뉴 선택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마그네틱 라소 툴 기능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 들어주세요. 자, 마그네틱 라소 툴을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심하게 꺾인 부분 있죠? 여기 가서 한번 클릭해주면은 확실하게 더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시다가 클릭 가다가 한번 클릭 이렇게 꺾어주면 더 잘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가다가 실수했어. 실수했어.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대로 정지 그리고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한 단계 지워져요. 딜리트인데 이렇게 숨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서 천천히 가시면 되고 그리고 반드시 시작점과 이어 주셔야 돼. 이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왔을 때 클릭하면 시작점과 이어줍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틱 라소 툴 가지고 쓰다가 뭔가 좀 잘못했어. 그래 다른 메뉴를 하려고 가서 메뉴 선택할 수도 없네. 어떻게 하지? 빠져나갈 수가 없네. 큰일 났어.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키보드 ESC. 자, 키보드 ESC는 취소하는 거예요. 항상 알죠? ESC 누르면 취소가 된다. 몇 분이 이러고 당황하고 있더라고. 뒤에서 보니까. 아무튼 이 마그네틱 라소 툴은 이렇게 쓰는 좀 특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사용 조건이 경계면이 확실한 거. 경계면이 확실한 것만 선택할 수 있는 경계면이 확실한 거를 선택할 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확실한 거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우개 써야 돼. 지우개. 자, 이게 마그네틱 라소 툴이었어요. 자, 사진 하나 불러와요. 파일 오픈. 이제는 이 건물 사진 불러. 건물 사진. 얘를 불러. 얘를 오픈. 오케이. 자, 4번 레이어 만들고요. 돋보기 선택해서 Fit on Screen 또는 Alt 마우스 휠 눌러서 그냥 작게만 한 화면 딱 보이게 작게만 줄여주면 돼. 4번 레이어 만들고 원본 레이어 잠깐 꺼주시고 지우지는 말고. 자, 지금 설명드릴 도구가 바로 폴리고날 라소 툴이에요. 자, 폴리고날 라소 툴은 직선 구간을 빠르게 선택할 때 이용할 수 있는데요. 4번 레이어 만들고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원본은 눈 콕 찔러서 끄고 4번 레이어 선택. 자, 라소 툴을 우클릭해서 폴리고날 라소 툴 선택해 주세요. 폴리고날 라소 툴. 폴리고날 라소 툴 선택. 얘는 직선 구간으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쭉 뻗은 빌딩, 쭉쭉 뻗은 길, 수평선, 지평선 선택할 때 꽤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폴리고날 라소 툴 선택하시고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건물을 감싸 볼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 자, 이거 설명 듣고 해주세요. 제가 시작점을 대충 잡고 이렇게 어디 가니? 이렇게 감싸 줄 거예요. 이렇게 캔버스 밖으로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벗어나서 감싸 줄 거예요. 잘 봐요. 자, 얘는 이제 클릭하고 나서 그냥 버튼 손 떼고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선이 쭉 꺼져요. 그다음에 꺾이는 지점 가서 클릭, 꺾이는 지점 가서 클릭. 이런 식으로 꺾이는 지점에 가서 클릭하면은 거기서 관절이 생기면서 이렇게 꺾입니다. 꺾이고 대충. 자, 대충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캔버스 밖으로 완전히 나가서 클릭. 그리고 시작점과 이어지면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가 딱 떠요. 이때 클릭하면 이렇게 딱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J 누르면 이렇게 건물 하나가 통째로 복사돼. 해봐요. 폴리고날 라소 툴. 자, 직선 구간은 이렇게 빠르게 폴리고날 라소 툴로 선택해서 복사를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거 실제 도형 그릴 때도 이용하거든요. 폴리고날 라소 툴은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칠하는 거, 복사하는 거, 지우는 거. 자, 이렇게 건물만 통째로 복사한 것도 어차피 뭐 배경 지우는 거나 똑같죠, 그죠? 결과는 똑같으니까. 보통 이 배경 지우기 작업할 때 배경을 지우기도 하지만 대상만 선택해서 복사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 툴은 우리가 보통 지웠잖아. 보통 기본은 지우는 용도로 이용했어요. 물론 복사하는 기능도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 넓은 영역을 빠르게 선택해서 지우기 위해서 마크 툴을 이용했지만은 라소 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썼죠? 꽃잎을 복사해서
마킹해서 복사했죠. 건물 마킹해서 복사했죠. 이런 식으로 라소 툴은 같은 마킹 툴이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복사해서 쓰는 용도로 주로 이용합니다. 뭐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보통 그렇게 이용한다라는 거지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자, 이게 폴리고날 라소 툴이었고요. 다시 위에 복사한 거 말고 사본 레이어 선택. 복사한 거는 지우거나 잠깐 꺼주세요. 사본 레이어만 켜주세요. 제가 특별한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비스요, 서비스. 자, 라소 툴 갖고 라소 툴 선택. 그리고 요 비행기만 살짝 이렇게 감싸봐요. 비행기만 그냥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돼. 그냥 대충. 그냥 무성의하게 이렇게 그냥 대충 감싸봐. 대충 감싸고 필. 자, 감싸신 분은요. 감싼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 메뉴 나오면 필 눌러요. 필은 채워주는 거. 자, 채워주는 거. 잠깐만요. 네. 뭐 요래요 선택해야지. 4분의 선택하라고. 아, 내가 선택해. 여기 클릭. 그렇지. 다시 클릭. 어찌. 얘를 선택해 놓고 해야지. 좀 전에는 아무도 없었거든. 됐죠? 오케이. 자, 필. 그다음에 창이 뜨면은 그냥 오케이 눌러요. 아휴, 자, 특별히 알려드린 서비스 기능이에요. 잘 써먹어요. 기능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마킹한 영역을 다른 걸로 채워주는 거야. 주변에 유사한 걸로. 이게 필 채워주겠다. 그런데 어떤 거를 채워줘? 필 누르면 이렇게 위에 유즈 쪽에 선택하는 거 나오죠. 보면 다양하게 있는데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워줄 수도 있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채워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할 건 이거야. 컨텐츠 어웨어. 즉 주변의 유사한 요소를 채워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거는 인공지능 기능이에요. 요즘은 더 좋아졌어. 도서관에 막 정글도 막 나오고. 그런데 CS6은 이게 고작이에요. 그래도 꽤 굉장한 기능이에요. 컨텐츠 어웨어.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살짝 자세히 보면 좀 표시가 나요. 하지만 말 안 하면 몰라. 우리는 알아. 왜냐면 우리는 했으니까. 근데 안 한 사람이 보면 몰라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잠깐 봐줘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여행 가거나 이제 어디 놀러 갔을 때 단체 사진을 찍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는 그 사람만 빼고 싶어. 저를 빼지 마세요. 자, 실제로 제가 이 기능을 알려드리니까 저쪽에 그 본관 쪽에 있을 때 이제 애인하고 남자친구하고 여행을 갔는데 헤어진 거야. 근데 그 여행지에 대한 추억은 남기고 싶어서 남자 사진만 싹 해가지고 지워버리더라고.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텐츠 어웨어는 역시 배경 지우기용으로도 실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배경 지우기라기보다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빠르게 지워서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대한 추가 후보적인 기능은 내일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자, 제가 이제 여기 라소 툴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정리하면 이 위에 있는 이 라소 툴은 내가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하는 이 마우스 가는 방향대로 그대로 마킹되는 게 라소 툴. 그리고 이 폴리고날 라소 툴은 얘는 직선 구간으로 마킹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쭉 뻗은 길 뭔가 그런 요소 마킹할 때는 괜찮아요. 폴리고날 라소 툴. 그리고 이 마그네틱 라소 툴은 경계면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마킹선을 그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면이 확실한 거 할 때는 꽤 유용한 도구예요. 하지만 이 기능이 무색해질 정도로 다음 알려드리는 기능은 더욱 막강합니다. 자, 이제 밑에 거, 네 번째 거 우클릭 퀵 셀렉션 툴 선택.
퀵 셀렉션 툴 선택. 사진은 이거 코스모스 사진 불러 놓고 퀵 셀렉션 툴. 퀵 셀렉션 툴. 자, 코스모스 사진 이렇게 4번 레이어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것도 설명 잠깐 듣고 해주세요. 자,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에 그 상단 옵션 바 기능 무시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도 지우개 백그라운드 이레이저 툴처럼 원 안에 십자 표시가 나오고요. 이 크기도 역시 대괄호 키로 크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원이 꽃잎 안에 들어갈 수 있게, 꽃잎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꽃잎 안쪽으로 원 들어가게 해놓고 클릭. 어머나, 한 방에 끝났네. 이게 퀵 셀렉션 툴. 해봐요. 퀵 셀렉션 툴 가지고 클릭. 빠르면은 한 번에 아니면 두 번, 세 번 정도면은 꽃잎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자, 빠르죠? 빠르지? 자, 이것도 경계 메뉴의 어느 정도 확실한 부분. 됐죠? 이게 퀵 셀렉션 툴이야. 자, 이것도 경계 메뉴의 어느 정도 확실한 거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퀵 셀렉션 툴. 자, 이런 식으로 퀵 셀렉션 툴로 빠르게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컨트롤 J. 자,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보면 안 적어놨네. 제가 조금 전에 메모할 때 적어놨죠? 제가 추가로 적어놨죠? 요거 컨트롤 J. 자, 이게 레이어 복제도 되지만요. 선택한 영역을 복제하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포토샵에서만 돼요. 컨트롤 J는. 그래서 선택하시고 컨트롤 J. 그러면 이렇게 새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새 레이어가 만들어져서 복사가 된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이동해서 JJJJJ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여러 개 복제해서 이용하셔도 된다라는 거. 컨트롤 J, JJJJJJ 그게 레이어 복제예요. 아, 정신없어. 다 지워야지. 자, 복제한 거 다 지우시고 자, 이번에는 사진 중에 사진이 아니죠. 이미지죠. 이미지가 하나 있을 거야. 이미지. 이거 불러와요. 마리는 머핀이 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요. 머핀 이미지. 요거는 실제 배경 지우고 합성까지 해볼 거예요. 불러왔나요? 불러왔으면 기본 자세, 기본 준비 작업 4번 만드시고요. 원본 잠깐 눈 콕 찔러서 꺼주시고 4번 선택. 자, 이 매직 완드 툴은 어떤 거냐면 내가 클릭한 곳과 같거나 유사한 색깔을 다 선택해주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배경색이 지금 단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에 참 괜찮은 도구예요. 자, 이거 위에서 네 번째 매직 완드 툴을 선택해줘요. 요거 우클릭해가지고 마우스 우클릭 매직 완드 툴 선택. 요술 지팡이 또는 마법의 지팡이라고도 부릅니다. 매직 완드 툴. 자, 얘는 위에 옵션 바를 좀 건드려야 됩니다. 자, 옵션 바에서 이 툴러런스 얘가 인지 범위예요. 요거를 좀 줄여줄게. 한 10 정도만. 툴러런스 10 정도. 그리고 여기 컨티규어스가 혹시 체크되어 있으면 체크를 풀어주세요. 이렇게만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툴러런스 10 안티 엘리어스 선택해 놓으시고 컨티규어스 풀어주시고 샘플 올 레이어 풀어주시고 앞에 것도 저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배경 색깔을 클릭해봐요. 배경 색깔 클릭. 자, 그럼 배경색만 다 선택됐어. 자, 중요한 기능. 자, 지금은요 배경을 지우는 거야. 자, 키보드 딜리트 그리고 디셀렉트 컨트롤 D 됐죠? 이렇게 배경을 빠르게 지울 수 있어. 자, 이동 도구 선택해 놓으세요. 항상 도구 사용하시고 이동 도구 선택. 자, 이제 이거를요
여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전체를 복사해도 되지만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복사를 하고 싶어. 얘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한 개를 라소 툴로 대충 감싸봐요. 라소 툴 선택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대충. 자, 이거는 복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배경 지운 거를 대충 라소 툴로 감싼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옆에 옆집 가가지고 옆집 가서 붙여넣기 컨트롤 V. 도구도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도구입니다. 만약에 매직 완더 툴을 이 코스모스 사진에 사용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사진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자, 이동 도구 선택해 놓으시고 마음대로 배치하도 되고, 자, 프리 트랜스폼 기능 알죠? 컨트롤 T 누르면 복사한 이미지의 크기 회전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 합성하는 거는 간단해요. 합성하고 싶은 대상이 있는 것을 불러와서 배경 지우거나 아니면 그것만 딱 복사해 가지고 다른 사진이 붙여넣기 하면 돼. 오케이. 자, 이거 합성 작업할 때는 컴퓨터 약간 좀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클릭하고 잠깐 2, 3, 2, 셋 하고 움직이면 돼요. 됐고요. 자, 이렇게 매직 완더 툴은 이런 식으로 단색 배경을 지울 때는 꽤 좋아요. 그때 이렇게 잘 활용하시고요. 다른 사진 있나?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를 만약 매직 완더 툴로 한다 그러면 좀 컨트롤에서 한 32, 60, 120, 다 지워버리네. 80, 얼추 뭐 비슷하게 되긴 되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하늘 부분을 제가 매직 완더 툴로 선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면은 나무가 어느 정도 좀 지워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매직 완더 툴은 이러한 용도로 이용해도 되긴 되지만은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경이 단순한 거 지울 때는 괜찮아요. 이게 매직 완더 툴. 자,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정리하고 끝낼게요. 펜 툴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세 가지 기능을, 미안해, 두 가지네요. 자, 라소 툴. 라소 툴은 자유 마킹 도구, 자유롭게 직선 자석 기능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네 번째가 퀵 셀렉션 툴. 퀵 셀렉션 툴은 경계면을 인식해서 내가 선택한 곳을 빠르게 선택해 주는 그러한 도구이고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죠. 이 퀵 셀렉션 툴을 이용하실 때는 이 원 도구를 충분히 이게 크기를 잘 조절해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 안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원 크기가 커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영역을 벗어났어. 그러면 이 밖에 것도 선택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대상 안에 원 들어갈 수 있게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클릭 빠르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매직 완더 툴은 내가 클릭한 곳과 같거나 유사한 색깔을 선택해 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는 안 맞아요. 잘 선택도 안 되고요. 또 내가 선택하면 안 될 부분도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는 사용할 수 없고 이런 배경이 단순한 이런 이미지에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야, 너무 많다. 톨러런스 낮추고. 이 매직 완더 툴은 사용하시면서 이 톨러런스 값 요거 잘 결정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 컨트기어스 이게 뭐냐면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를 선택을 해놓게 되면은 이렇게 경계면을 인식해서 이쪽 경계면 안쪽은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사실 이거 켜놓고 써도 돼요. 그럼 바로 이렇게 딱 선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켜놓잖아, 이걸 끄잖아, 그죠? 끄게 되면 이 톨러런스 값을 조금만 높여도 이쪽 안쪽까지 다 선택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컨트기어스는 체크해 놓고 사용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경계면 인식해 주지만 그래도 이렇게 선택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컨티기어스와 툴러런스 값을 적당하게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클릭 해보시고 제대로 선택되는 값을 직접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 끝. 펜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좀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서 복습해 보세요. 자, 제가 2교시에 라소툴 설명 드릴 때 한 가지 빼먹은 기능이 있어요. 라소툴에는 저게 있어. 마크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마크툴 통틀어서 적어놓을게요. 마크툴에 통 합쳐가지고 그냥 따로 적어야겠다. 추가 제외라는 기능이 있어. 추가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요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일반 라소툴로 꽃잎을 대충 감쌌어. 꽃잎을 감싸다가 실수로 꽃잎을 좀 날려먹었네. 이때는 여기를 더할 수 있어요. 키보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마킹 해주면 더해져요. 그리고 여기가 좀 너무 여기가 좀 나는 얘가 필요 없어. 여기가 필요 없어. 이건 그러면은 빼야 되겠죠. Alt 키 누르고 이렇게 영역을 해서 빼주면 돼. Alt. 자, Shift는 영역 더하기, Alt는 영역 빼기. 마킹력 추가, 마킹, 추가 마킹, 마킹 영역 제외는 제외, Alt 플러스 추가 마킹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킹 영역 추가 제외. 제가 빼먹었어요. 죄송해요.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니 빼먹었어. Shift는 추가, Alt는 빼는 거. 이 기능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마킹 해놓고 나서 만약에 난 좀 더 해야 돼. 좀 더 빼고 싶어. Alt 클릭 드래그 빼고 난 더 할래. 그러면 Shift 클릭 드래그 이렇게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 놓으세요. Shift는 더하기, Alt는 빼기. 자, 일단 사진은 다 닫으시고요. 사진 다 닫아버려요. 자, 건물 사진 다시 불러와요. 건물 사진. 이번에 설명드릴 거 바로 이 펜툴이에요. 펜툴. 자, 배경 지우기 할 때 이 펜툴을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실제 현업에서 이게 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거의 많이 이용하는 도구예요. 이 펜툴은. 물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퀵 셀렉션 툴, 매직 완더 툴도 이용하지만 굉장히 섬세한 작업할 때는 펜툴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펜툴을 알려드릴게요. 이 펜툴로 이제 마킹을 한 다음에도 역시 이 기능 추가해서 다른 도구로 영역 추가 제거할 수 있어요. 이 펜툴은 원래 마킹 도구가 아니에요. 도형 그리는 도구예요. 하지만 포토샵에서는 이 도형 그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마킹 영역을 바꿔서 그 부분을 복사, 칠하기, 삭제도 돼요. 자, 이것도 사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원본은 눈 콕 찔러서 꺼 주시고 사본 선택. 제가 이 건물 사진을 불러온 이유는 일단은 다른 좀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서 펜툴로 연습하기 참 쉬워요. 자, 일단 그 전에 먼저 펜툴이 어떤 건지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제가 예시로 잠깐 보여드리고 나서 실제 펜툴 기능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봐주세요. 제가 이쪽 건물 자체를 여기를 통째로 펜툴로 감싼 다음에 복사를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도구는 펜툴. 지금은 보시는 거야. 전혀 하지 마시고 눌러보지도 마시고 따라하지도 마세요. 보기만 해요. 자, 펜툴로 감쌀 거예요. 감싸고 그 다음에 요 곡선 구간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Alt 꺾어주고 또 직선 구간으로 이어집니다. 자, 기본 직선 구간은 폴리고널 라소 툴과 흡사하지만 조금 전에 곡선 구간 처리하는 게 달랐죠. 부분적도 확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꺾어주고. 자, 아직까지 펜 툴의 진면목을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단순히 감싸는 기능이야. 괜히 이걸 선택했네. 복잡하네. 자, 일단은 직선 구간은 그냥 클릭하고 있어요. 직선 구간은 그냥 클릭하면서 이렇게 감싸주고 있습니다. 요 작업할 때는 캔버스 충분히 확대해가지고 키보드 스페이스 누르면서 작업 영역 이동하면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조금 편리해요. 괜히 선택했어. 이렇게 복잡해. 그만큼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것을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후회되네. 자, 이렇게 감싸다가 보면 살짝 벗어난 부분이 있어. 괜찮아요. 이거를 보정할 수 있는 게 펜툴의 장점이에요. 자, 일단 여기는 지금 다 좀 곡선 구간인데 일단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직선 이렇게. 자, 펜툴의 장점, 곡선 구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폴리고널 라소 툴은 직선 구간이지만 얘는 곡선 구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일단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빠르게 쭉 넘어가고 이렇게도 그 섬세한 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제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대충 했습니다. 나머지 끝났고 이제 시작점과 역시 이어줘야 돼요. 저기 가서 시작점과 딱 이어줍니다. 이어줬어. 그 다음에 잘 봐요. 이 펜툴로 그린 선을 내가 다시 클릭합니다. 선택.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절점이 나와요. 조절점. 자, 이거를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보완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펜툴로 그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위치를. 곡선도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살짝 이렇게 섬세한 부분도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을 다시 선을 보완해서 정말 섬세하게 내가 필요한 부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펜툴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곡선 구간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조금 삐져나가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펜툴로 그린 부분을 마킹 영역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펜툴로 그린 부분을 마킹 영역으로 바꾸는 기능은 컨트롤 엔터예요.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J. 끝났어요. 이렇게 잠깐 해가지고 이러한 곡선 구간도 다 복사했죠, 그죠? 자, 펜툴은 이런 식으로 직선과 곡선을 자유롭게 만들면서 위치 보정, 크기 보정까지 함께 다 하면서 정확하게 섬세하게 감싸할 수가 있는 게 펜툴이에요. 그래서 이 펜툴을 이용하게 되면은 못 따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펜툴 기본 사용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캔버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캔버스 파일 뉴 캔버스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이름은 펜툴 연습. 자, 캔버스 이름은 펜툴 연습. 프리셋은 웹 선택하시고 바로 OK. 크기는 그냥 기본 크기 이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이 펜툴만 잘 기억하셔도 굉장한 거예요. 자, 새 레이어 하나 추가해 주세요. 새 레이어 하나 추가. 뉴 레이어 추가. 자, 새 레이어 추가. 어디 갔니? 포토샵 밑으로 내려가셨네. 자, 새 레이어 추가. 이렇게 새 레이어 하나 추가했고, 자,
자, 추가해 놓은 레이어 선택해 놓으시고요. 자, 펜 툴을 마우스 우클릭해 봐요. 펜 툴, 펜 모양, 펜촉 모양을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5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다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실제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기능 이거 프리폼 펜 툴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기능은 다 씁니다. 자, 이거는 도구 선택해서 이용해도 되지만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굳이 다 설명드리진 않고 일단 펜 툴 선택, 펜 툴 선택, 펜 툴 선택. 자, 펜 툴을 선택하시고 캔버스 쪽으로 하얀 캔버스 쪽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옮겨서 그냥 한번 클릭해 봐요. 그러면 까만 점 나오죠? 다시 한번 그냥 클릭해 봐요. 또 조금 이동해서 클릭, 조금 더 이동해서 클릭, 클릭. 그리고 시작점에 가면은 이렇게 펜 옆에 동그라미 딱 떠요. 시작점하고 딱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졌나요? 컨트롤 엔터 눌러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그러면 그냥 실선으로 되는 게 반짝반짝 움직이죠. 이게 마킹 영역이에요. 색을 칠해봐요. Alt 딜리트. 원래 조금 전에 펜툴로 그리자마자 바로 색을 입힐 수도 있어요. 원래 펜툴은 도형 그리는 거라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마킹을 해야 돼. 그래서 마킹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펜툴로 그린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누르면 마킹 영역으로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색을 칠할 수도 있고 복사도 할 수 있고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펜툴 사용하는 거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위에 옵션 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와서 제가 설명을 빼먹어서 그런 거예요. 자, 설명 잠깐 들어주세요. 자,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위에 옵션 바를 보시겠어요? 옵션 바. 자, 옵션 바를 보면 들어가. 여기에 뭘로 돼 있죠? 여기 얘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선택하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쉐이프는 도형 그리는 거 우리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밑에 패스를 사용해야 돼. 패스. 얘가 선택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리는데 뭔가 색이 채워진다. 그럼 이게 쉐이프로 돼 있는 거고요. 그냥 선만 나온다. 패스예요. 자, 우리는 패스를 쓸 거예요. 패스. 기억했죠? 패스. 자, 패스 선택해 놓으시고 이제 그어서 시작점과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기본적으로 펜 툴로 그려서 마킹 영역으로 바꾸고 일단 색을 칠해봤어. 자, 펜 툴 기능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새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 지워버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사진을 복사해 볼게요. 자, 준비됐죠? 설명드립니다. 자, 펜 툴은 직선 구간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 곡선 구간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펜 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각형 아무거나 그려봐요. 사각형 모양은 저랑 달라도 돼요. 반듯한 사각형도 되고요. 삐뚤어진 사각형도 되고요. 일단 모서리 점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그려봐요. 삼각형도 돼요. 그렸나요? 자, 그리신 분은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가 펜 모양에서 하얀색 화살표로 바뀔 거야. 바뀌었나요? 요게 다이렉트 셀렉션 툴. 요 하얀색 화살표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에요. 자, 여기 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 얘로 이 펜 툴로 그린 선을 클릭해 봐. 선을 클릭. 그러면 여기 모서리에 조절점 나오나요? 요거를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절점을 클릭해서 움직여 봐요. 그냥 클릭하면 선 지워져요.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면 조절점을 움직이면서 내가 그린 선을 위치를 크기를 다시 보정할 수 있어요. 컨트롤 키예요. 컨트롤 키.
키보드 컨트롤은 내가 그린 선을 보정할 때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그린 부분을 보정하시면 되고요. 자, 기능 또 추가 설명. 바쁘다. 오늘 다 해야 돼. 자, 추가 설명. 자, 그대로 Alt 키 눌러봐요. Alt 키. Alt 키 누르면 Alt 키 왜 안 바뀌어? 자,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절점 위에 펜 촉을 올리면 요 모양으로 딱 바뀌어요. 요게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컨버트 포인트 툴. 이거예요. 자, 이거를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Alt 키로 하는 거야.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절점 위에 올리면 이렇게 컨버트 포인트 툴로 바뀝니다. 자, 이때 클릭해서 마우스 움직여봐요. Alt 키를 계속 누르고 있고 이 조절점을 움직이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어. 됐나요? 요때 나오는 요게 조정 핸들. 얘 이름이 조정 핸들. 이 핸들의 방향과 길이에 따라서 원이 바뀝니다. 다른 점도 드래그해서 조절점 움직여 보시고 뱅글뱅글 돌려도 보시고 이상한 모양도 막 돼요. 요게 컨버트 포인트 툴로 내가 감자가 됐어. 펜 툴로 그린 직선 구간을 이렇게 곡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컨버트 포인트 툴로. 자, 펜 툴은 충분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기능이에요. 자, 거기까지. 자, 이것도 지우세요. 딜리트, 냉큼 지워요. 펜 툴로 그린 부분을 지우면 레이어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펜 툴로 그린 부분만 지워질 거예요. 물론 한 번 더 딜리트 누르면 레이어도 지워집니다. 혹시 레이어 지우신 분은 그대로 다시 살려주시고 백그라운드는 지우지 말고 새 레이어 추가해놔요. 자, 이거 설명 잠깐 듣고 해주세요. 자, 펜 툴로 이렇게 선을 가다가 중간에를 클릭하면 이렇게 조절점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가다가 그대로 펜 도구로 조절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조절점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조절점 추가도 되고요. 삭제도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이것도 추가해서 만들어주고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절점 추가 삭제는 없는 거 클릭하면 만들어지고 있는 거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클릭할 때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죠. 먼저 클릭하지 마시고 음식도 맛부터 보고 싶지만 참아요. 눈으로 먼저 보고 맛을 봐요. 독약일 수도 있어. 모양을 잘 봐요. 모양. 펜 촉 옆에 플러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화살표가 나오는지 컨버터 포인트 툴이 나오는지 모양을 잘 보고 눌러야 돼. 모양을 잘 보고. 자, 펜 툴로 또 그릴 때 뒤로 돌아가고 싶어. 요 그린 거를 취소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제가 펜 툴로 총 5개의 점을 찍었는데 자, 점 모양 잘 보세요. 요건 설명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자, 중에 자, 지금 하는 건 중지하고 설명 잘 들어줘요. 여기서 설명 놓치잖아. 나중에 후회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저는 그냥 뒤에 가서 웃을 거야. 놀릴 거야. 알았죠? 자, 조절점 모양이 다르죠? 왜 다를까? 잘 봐요. 처음에 클릭하면 까만 점이야. 다음 점 클릭하면 처음 클릭한 점이 속이 비어버리네. 즉 현재 선택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조절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꽤 중요한데 클릭해 가다가 항상 마지막 게 지금 까맣죠, 그죠? 중간은 비어 있어. 이 마지막 게 지금 최근 마지막에 선택되는 활성화된 그러한 포인트라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요 구간이 지워집니다. 현재 선택되는 요 포인트가 지워진다고. 딜리트. 자, 지금 어때요? 전부 다 까맣잖아. 전부 다 선택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것만 지우고 싶어. 그래서 그냥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면 그냥 홀라당 다 지워지는 거야.
왜냐 다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정말. 자, 이 상태에서 얘만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딜리트 키 누르면 얘만 지워집니다. 딜리트. 그리고 얘를 한번 클릭해 줘야 돼. 정확하게 포인터 위에 잘 보고 모양 잘 보고 이렇게 사라진다. 요 조절점 위에 포인트 위에 펜 쪽을 올렸을 때 펜 옆에 나오는 모양 잘 봐요. 요 모양 나올 때 클릭하면 얘가 선택이 돼. 그러면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이어서 또 만들어야 돼. 자, 이렇게 모든 포인트가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내가 다음 지점을 클릭하면 새로 만들어져. 새로 이어지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 봐요. 이것도 꽤 중요해. 다시. 자, 지웠죠? 미안해요. 실수해서. 자, 지웠어.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포인트를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 그리면 이어집니다. 이해했어요?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펜 툴로 그리다 보면 새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지우고 나서 그대로 다시 이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고 이 기능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좀 더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펜 툴로 그린 이 선은요, 이 선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요. 분명히 제가 지금 이동 도구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 자,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레이어 위에 있는 개체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 레이어하고 상관없이 이 펜 툴로 그린 영역만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야. 얘는 그냥 붕 떠 있어요, 위에 공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 도구를 못 움직여. 이 이동 도구는 레이어를 움직이는 거야. 레이어를. 그러다 보니까 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지 않은 이 펜 툴로 그린 이 부분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펜 툴로 그린 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선택 도구가 이거야. 다이렉트 셀렉션 툴 또는 패스 셀렉션 툴. 자, 펜 툴로 그린 선을요, 이 패스 셀렉션 툴을 선택해가지고 얘로 클릭해서 움직여봐요.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펜 툴로 그린 선은 이 패스 셀렉션 툴로 움직이고요. 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은 뭐냐면 바로 이거 조절점. 요거를 클릭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펜 툴로 그리고 컨트롤 키 눌렀죠. 컨트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얘는 굳이 선택할 필요 없고 펜 툴로 그린 선을 키보드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펜 툴이 좀 설명이 좀 많죠. 그죠?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펜 툴이 꽤 복잡한 기능이라서. 자,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제가 하는 거 보고. 자, 제가 펜 툴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렇게 그렸어. 꼭 누구 이빨같이. 그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선택했죠. 그 다음에 키보드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포인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 했으면 컨트롤 엔터 색깔 칠하면 된다라는 거. 만들어봐요. 하트를. 누가 예쁘게 그리나. 펜 툴로 하트를 그려보세요. 방법은 제가 이미 다 설명했어. 직선 그리는 거, 곡선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알트 딜리트. 해봐요. 괜찮아, 해봐. 자, 요거 되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사진 그냥 불러와서 그 모양 그대로 펜 툴로 선 그리고 그냥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복사해서 쓰면 돼. 천천히 해봐요. 그냥 펜 툴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요거 저장하는 거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시간이 그래가지고 저장하는 거 지금 설명을 드려야 돼.
자, 집중, 집중. 저장하는 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배경을 지우거나 이렇게 펜툴로 직접 그린 도형은요, 이렇게 체크보드로 나온 이게 배경이 투명하다, 즉 배경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 건물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배경을 지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는데 잘 봐요. 파일, 이거는 굳이 뭐 원본으로 저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고 싶으신 분은 파일 세이브 에즈 눌러서 먼저 PSD 먼저 저장해야 되겠죠. 주간반 해서 배경 지우기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게 적어 주시면 되고, 먼저 PSD 항상 원본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저장해 놓으시고요. 저장. 자, 이제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계속 JPEG로 저장했을 거예요. 이제는 PNG로 저장해야 됩니다. 다시 파일 세이브 에즈, 파일 세이브 에즈 눌러서 그대로 포맷 클릭하면 여기 PNG라고 나와요. PNG. 얘를 선택해야 돼. 자, 우리는 지금까지 JPEG 사용해왔죠. 차이점. JPEG는 배경이 투명한 거를 유지하지 못해요. 배경을 지운 상태에서 JPEG로 저장하면 배경이 그 투명한 부분이 흰색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런데 PNG는 투명한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PNG로 저장해 놓으시면 어디든지 올려서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PNG로 저장하세요. PNG 저장. 자, 이렇게 PNG 옵션 창 나오면 기본 있는 거 그대로 선택하시면 돼. 그냥 오케이. 됐어. 자, 이거 자 추가 설명. 자, 이제 이렇게 이제 PNG로 저장한 이미지는 항상 내가 보관해 놨다가 PNG 불러와. PNG 배경 지운 건물 사진. 자, 불러왔죠. 자, 체크보드 있죠. 배경이 투명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대로 카피. 컨트롤 A, 컨트롤 C, 사진 가서 컨트롤 V 합성해서 쓰시면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배경 지운 사진을 저장해서 보관했다가 나중에 합성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크기와 위치는 프리 트랜스폼 알죠? 컨트롤 T. 제가 오늘 그 단축키 적어놨죠. 여기까지. 자, 프리 트랜스폼. 내가 크기 조절하고 싶은 복제한 레이어, 합성하기 위해서 붙여넣기 한 레이어 선택하고 프리 트랜스폼,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 단축키 컨트롤 T 적어놨죠? 요 프리 트랜스폼 키 눌러서 컨트롤 T, 요거 쉬프트 키 누르고 모서리 점 클릭해서 조절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로 세로 비율 유지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꾸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단풍잎 뒤쪽으로 건물 사진 번역해준다 그러면 이 단풍잎을 따면 되겠죠, 그죠? 단풍잎을 따내서 건물 위로 올리면 되겠죠. 되나? 지금 시간이 되려나? 퀵 셀렉션 툴로 빠르게 해볼게요. 되나? 되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J. 자, 제가 지금 단풍잎만 따로 지금 따냈어요. 그리고 레이어 위 올리고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도 마치 이쪽 실제 왜 그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보는 듯한 이런 느낌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사진이라도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를 복사해가지고 합성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게 되면은 멋지게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좀 빠르게 설명하긴 했지만요. 이게 조금만 사용하면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일단 숙달을 해야 돼. 많이 사용해 볼 수밖에 없어. 그 내일은 제가 후보정하는 거 하면서도 실제 이 기법을 쓸 거예요. 내일 또 추가로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숙련시키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고생하셨어요. 자, 포토샵 끝내실 때는요. 여기 파일 저장할 필요 없으니까 파일 클로즈 올 눌러서 다 닫아버리고 저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노노노노 하면 돼요. 아니면 포토샵 끝낼 때 저장할 걸 보면 노노노노노노 하시 끝납니다. 오케이, 끝났다.